반지하에서 생기는 법률 분쟁.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기생충에는 주인공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 집이 등장합니다. 반지하 집은 빛이 잘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지 않지만 외부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고 지하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 반지하 집은 그런 단점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 중에는 자신이 살았던 반지하 집의 추억을 떠올렸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가 끝나면 현실의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화 속 리얼한 반지하 집을 보고 나자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제가 반지하에서 겪었던 일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독립 후 제가 가진 예산 안에서 가장 넓고 깨끗한 집을 발견하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반지하라는 게 신경이 쓰였지만 도배 장판이 깨끗하고 월세도 싸니까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장판 밑에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까지 곰팡이가 펴서 몇몇 옷은 버려야 할 정도였죠. 집주인은 제가 환기를 안 해서 생긴 문제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법에는 집주인이 집을 빌려줄 때에는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반지하 건물의 특성상 세입자의 생활 습관보다는 채광과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곰팡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곰팡이 때문에 집을 집처럼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세입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집주인에게 신속히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 비용 일부를 세입자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새로 도배와 장판을 하고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곰팡이가 생겼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 곳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잘 기록해 두었다면 집주인에게 곰팡이 제거 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었고 수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였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지난 여름 더 큰 일을 겪었습니다. 큰 비가 내려 제가 살고 있는 반지하 방으로 물이 넘쳐 들어왔죠. 집주인이 장판과 창문 쪽 벽지를 교체해주기는 했지만 물에 잠겨 결국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가재도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침수 피해로 인하여 집에 생긴 피해는 집주인이 복구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집주인의 의무는 임대 목적물인 집을 수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집 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까지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집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하여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그러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